발틱 운임 지수가 폭등하는데 경기 회복이 이상하다. 이 말 자체가 좀 안 맞죠. 그죠? 언밸런스가 나죠. 아니 발틱 운임 지수가 폭등을 하면 경기 회복이 된다 이렇게 가는데 경기 회복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 달 새 발틱 운임 지수 상승률은 260%예요. 260%. 야, 뭐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죠. 발틱 운임 지수라는 게 이게 벌크선이거든. 벌크선. 벌크선에서는 뭐 철광석이나 뭐 곡물이나 뭐 이런 걸 주로 실는 화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한 달 새에 260%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야, 이게 경기 회복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경기 회복되는 거 맞아. 왜냐하면 원자재거든요. 이게 철광석이라든가 뭐 곡물이라든가 이렇게 벌크로 실는 거 이거는 원자재란 말입니다. 원자재의 가격이 이만큼 올라간다 이렇게도 죄송합니다. 원자재의 어떤 수요가 이만큼 늘어났다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원자재 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발틱 운임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런 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는 거는요. 바로 이 지표입니다. 발틱 운임 지수는 그야말로 530이었습니다. 이게 지난달이죠.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게 530을 기록했어요. 지난달 16일쯤 될 거예요. 16일. 530을 기록했는데 3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1379입니다. 1379면 260% 상승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이게 경기 선행 지표거든요. 이거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3월 10일 현재예요. 90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900도 깨지게 생겼습니다.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요. 이 기준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를 싣고 미국으로 아니면 유럽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100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1000을 유지를 해야지 해운업체들의 어떤 이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블랙 이번이라고 하나요? 이익의 마지막 한계선이 1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906.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대로 가면 90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운업체의 적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기죠. 그죠? 이게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발틱 운임 지수는 지금 한 달 새 260% 폭등하고 반면에 컨테이너니까 일반적으로 완제품이나 반제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제품을 실어 나르는 그런 해운 운임 지수는 지금 쭉쭉 떨어져서 900을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에서는요. 이 지표를 보면서 말입니다.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시장의 어떤 전문가들은 야 이게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야 아니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발틱 운임 지수가 늘어난다. 제가 원자재를 주로 운송하는 그런 지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철광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고요. 게다가 먹거리들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옥수수에 대한 어떤 수요도 늘어나고요. 또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석탄 이게 벌크선은 석탄도 실잖아요. 그죠? 그냥 배에다 마구마구 싣는 거니까 석탄에 대한 어떤 수요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틱 운임 지수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상보다가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원자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곡물이나 혹은 석탄이나 이런 쪽이 많아지면서 중국이 수출이 아니라 내수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 중국은 수출 중심이 아니라 내수 중심으로 지금 경기를 회복시켜 가려고 하니까 결국 말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계속 떨어지는 거고 중국 내수를 이게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발틱 운임 지수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시장은 예측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금 900 이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국의 리오프닝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 재개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쉽게 말하면 중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결국 그 구원투수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중국은 결국 말입니다. 이게 외부를 통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보다가 내부를 통한 어떤 중국 경제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실제로도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굉장히 낮게 잡았잖아요. 이게 5% 잡았잖아요. 5%요. 일반적으로 5.5%나 6% 잡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낮게 잡았습니다. 이 말은 중국이 이제는 내수 기반으로 경제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미국과 또 한판 붙겠다 뭐 이런 생각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리오프닝이 예상 밖으로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특수가 세계 경제에 상방 압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지표라는 게 결국 사람을 속이지 않거든요. 우리를 속이지 않거든요. 실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상하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그 궁금증이 좀 풀렸다고 할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시장에서 분석한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분석한 게 아마 시장에 실제로 맞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이 말은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예전의 중국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 수출이 좋아는 질 거예요. 좋아는 지겠지만 예전처럼 중국이 대한민국의 달러 밭이다. 이렇게는 생각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아마 굉장히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팀 코리아예요. 저는 팀 코리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요. 그냥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가 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수출에 대한 어떤 더 이 확대도 더 빨라지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어쨌든 예전의 중국은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명심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